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아까보다 스튜디오가 조금 한산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주유소 2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이야기,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다음 주 이제 개인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종목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이번 주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주인공 한 분이 외롭게 저와 함께 계시는데 얼른 불러봐야겠죠.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 다시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이가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편하시죠? 네, 딱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겠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2부에 가만 안 둘 겁니다. 왜냐? 오늘은 최충선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를 좀 전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주와 시장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현재 라이브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댓글창에서 신나게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문가님과 소통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상반기 동안 달려온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 네. 어떻게 지난 종목들이 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세요? 네, 진짜로요? 지나갑니다. 지금 살짝 보고 다시 이런 종목 있었나 하는 눈빛이었는데 제 아닙니다. 착각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기억이 다 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볼 텐데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사실 투표를 통해서 이 종목이 편입되는지 아닌지를 또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언급된 종목 자체가 수가 좀 전문위원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안내를 드렸죠. 크리스 FNC 그리고 젠큐릭스, 우리금융지주, 휴비스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텐데 박 팀에서 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마냥 좋을 수가 없네요. 4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저한테 뭐 억하심정 있으세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또 방송인데 진짜 진지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두 분 사이가 진짜 안 좋은 줄 알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좋아요. 네. 앞으로 저는 그 심판의 자격으로 이제 개인 포트로 갔으니까 팀 색깔은 좀 그거 저한테 잘 버려주셨으면 보이셔야 돼요. 좋겠어요. 개인전이니까. 네? 네, 개인전이니까 이제 제가 승기를 쥐고 있는 거라고요. 네. 아셨어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떨떠름하지만 아무튼 박팀과 도팀으로 나뉘었을 때 수익을 내줬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4개인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다 수익권, 웬만한 게 다 수익권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실 건지 네. 아니면 좀 제외를 할 건지를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보는 종목은 이제 크리스 FNC라는 종목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죠. 포트에는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은 양호한데 일단은 조금 새롭게 종목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35,000원,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매수 자리가 정확히 나오면 그 자리에 다시 진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관련해서는 골프웨어 관련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 더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일단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유.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제외요. 더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요. 오, 자신감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팀 포트 할 때는 전력을 안 했는데 네. 개인 포트 할 때는 전력으로 하겠습니다. 오, 전력으로 안 몸풀기는 하셨다고. 이제 잠깐만요. 그만. 박 PD님이 들으시면 약간 빠직할 만한 이야기신데 전력을 안 하셨다고요? 몸풀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스트레칭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되나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주시죠. 거꾸로는 아니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젠큐릭스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이제 2만 원, 22,000원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서도 한 20% 정도
조금 안 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뭐 저거는 이제 목표가 달성한 구간에서 13%였고 일단은 한 2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네, 보유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목표가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앞으로 포트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최초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수익률 계산을 할 때는 그 네. 처음에 이제 해주셨던 가격에서부터 수익률을 더 이제 누적하는 끌고 느낌이기 가도록 때문에 하겠습니다. 끌고 가는 걸로 젠큐릭스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우리금융지주. 네. 일단 우리금융지주 뭐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은 아닌데 뭐 그러니까 안정- 가지고 나왔을 때 네.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그렇게 별로 막 선호하는 류의 종목들이 네. 아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몸풀기라고 말씀을 아니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팀별 포트에선 다들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셨는지. 소극적이다보다는 네네. 이제 조금 공격적인 종목을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런 종목도 네. 몸풀기였다? 맞춤형. 맞춤형이었다? 네,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금융 관련주 일단은 뭐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뭐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여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종목도 그냥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자체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융주. 배당을 생각하시는 네, 분들. 배당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금리 인상 그쵸, 지금 그쵸.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 보신다면 뭐 지금 기존에 제가 최초에는 이제 12,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뭐 13,000원, 14,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일단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이죠. 네, 보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휴비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추세가 살짝 꺾여서 들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이너스 5% 구간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일단 뭐 탈원전이나 정책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종목씩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대장 지금 당장은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이지만 추세 만들어서 올라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천천히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 뭐 추가적으로 물타기나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계획이 네, 있으시고요. 추가 매수는 일단 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매수를 해도 되는데 저는 네. 좀 안정적으로 뭐 저점 구간보다는 사실 추세적으로 딱 올라타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11,000원 구간 을 확실하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뭐그 중간 구간을 말씀드리면 11,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순식간에 좀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박 PD님이 그러면 그리우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팀인 이제 저는 상대 팀이었기 때문에 네. 저랑 오늘 케미가 이제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이라면 네. 지금 혹시 박 PD님이 그리우신가요? 그립습니다. 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세요. 당황스럽네요. 네, 보내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팀별 포트에서는 내가 몸풀기 정도였다라고 하면 박 PD님이 지금 누워 계시다가도 뭐라고? 하고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개인 포트 운영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들을 공략하겠다? 네, 말씀해 주신 왜냐하면 건가요? 이게 팀 포트는 사실 제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도 선택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억울하시죠? 네, 억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는. 이제는 다 편입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편하게 자, 하도록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첫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박팀에 소속된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을 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 FNC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은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손실권이긴 한데 추가 매수 의견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젠큐릭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휴비스는 다음 주 개인 포트에도 편입이 된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2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시작한 지 한 10여 분 만에 종목들을 다 봤어요. 네. 집에 가고 싶으신 거 아니죠, 전문가님? 너무 빨리 봤나요? 아닙니다. 너무 빨리 본 건 아닌데 네. 집에 가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저희 최충선 전문가님과 함께 2부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우리 전문가님 2부에 모셨으니까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이 오늘 이 금일 시장에서 강했다는 건 어찌됐든 이슈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쵸. 네. 특징적인 종목들을 하나둘 좀 살펴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펙 관련주라고 해서 처음에는 종목 이름인 줄 알았어요. 스펙코가 움직인 줄 알고 네. 장중에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살펴보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쵸?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저희 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쵸? 그때 네. 부캐를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스펙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는데 무엇인고 하니 인수 목적 회사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하면서 특징주 상위 랭크에 계속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며 대체 이런 흐름이 이 며칠 사이에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스펙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스펙주 오늘 아침에 이제 언급을?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조심하시라.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라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이제 훼손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저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우회 상장이에요. 뭐 인수 목적 뭐 말씀하셨는데 네.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직상상을 못하니까 조금 우회해서 상장한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스펙 관련주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주의 상승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상승할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량,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제 크게 그 거래가 적다는 거는 거래를 조금만 자극시켜도 몇 개만 사도 호가가 그냥 날아가니까 바로 이제 상한가로 좀 올려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선주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선주는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펙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거의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자금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들어오는데 스펙 관련주는 사실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한가 제한이 있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스펙 관련주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상승이 나오고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물량을 세력들이 한 번에 조금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매수하신 가격대로 오는 걸 좀 기대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선주 배당 부분만 좀 다를 뿐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좀 움직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펙 관련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한번 물리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손실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스펙 관련주 다시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뭐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뭐 한 번 상승이 나오고 끝나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종목에 잘못 걸렸다가 복구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특히나 좀 조심하자 네.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노란톡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창구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관련주들 혹시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고생하고 계시거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도움의 손길 받아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와도 나도 한 7다리를 건너면 알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 지구촌이 참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일론 머스크가
아기상어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기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안다고 하시니까 대체 아기상어의 어디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네.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네.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생겼다라고. 중독성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오래 많이 조금 사골처럼 우려먹지 않았나. 사골처럼. 사실 핑크퐁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유행한 지 꽤 아기상어가 됐죠. 나온 거 우리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지금 얘기를 했을까? 저는 아침에 그거 의심스럽다. 보고서는 좀 네. 의구심을 가졌는데 왜 이럴까 정말. 아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알고리즘의 흐름에 의해서 네. 갑자기 보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갑자기 뭐 심심하니까 보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삼성출판사 뭐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네네. 이런 얘기들보다 사실 차트 보고 종목 말씀드리는 그렇죠. 게 대체 그래서 삼성전 출판사 어떻게 네. 하냐. 일단은 삼성출판사 관련해서 저도 근데 요즘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리면 주가 네. 자체가 이제 거의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에 이거 사야 되나? 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흐름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머스크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아마 오늘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여기로 옮겨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극시킨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언급을 할 때마다 막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네. 한 종목을 찍어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좀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네.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출판사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 삼천포를 잠깐 찍었다가 다시 급하게 우회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전문가님.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아니, 당황스럽네요. 비트코인 네.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삼성출판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출판사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슈가 하루 안에 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나쁘지 않다.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뭐 막 비중을 막 너무 깨서 좀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사실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준비하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삼성출판사 좋습니다. 좋은데 이슈도 있고 좋은데 사실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아기상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체 언제 봤는데 볼까요? 네. 뭐 팽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막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 오히려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출산 관련은 이제 계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과 관련해서 언제든 이제 흐름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천천히 보자. 흐름을 보자. 뭐 제가 아침에 봤지만 매수를 안 했던 것처럼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소망은 그냥 일론 머스크의 그 뭐랄까요 알고리즘에 저희 서울경제TV도 갑자기 떠가지고 네. 한 번쯤 봤다 와 서울경제TV 와우 이렇게 한마디만 올려도 네. 네, 사실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뭐 제가 말하는 걸 번역을 그렇죠. 하겠네요. 네. 번역가도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안에서 그럼 번역은 누가 하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움직였던 삼성출판사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어서 나쁘지 않은 네, 종목이다 말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서 아까 일부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의례적으로 꼽히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이 섹터군으로 묶이는 종목들이 어제 흐름이 이제 중국에서 세자녀 허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강세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긴 관점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관련된 종목들 좀 뜯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 네, 일단은 뭐 아가방 컴퍼니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아가방 컴퍼니 관련해서는 뭐 괜찮습니다. 수급도 양호하고 한데 어제 이제 단기적인 좀 고점은 나온 상태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저출산과 관련해서 뭐 아가방 컴퍼니 아까 살펴봤던
삼성출판사 그리고 네. 토박스코리아 같은 그쵸. 것들 일단은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사실 단기적인 고점은 좀 나온 상태예요. 물론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거나 아니면 조금 눌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온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움직였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뭐 중국에서 뭘 하든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사실. 그냥 엮여서 움직였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한 번쯤 딱 찍고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는 않잖아요. 연속성을 띄지 않는 거는 뭐 매집 정도를 한 번 하고 다시 밑으로 뺐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관한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천천히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으나 모아가면 좋다라고 좀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뭐 아가방 컴퍼니 관련해서는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음봉 마무리를 하고 지금 좀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 바로 다음날 바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양봉을 띄워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밑으로 빼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단은 5일선 이탈되면은 커터하셨다가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이제 눌림에서 잡아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삼성출판사도 아까 뭐 살펴봤지만 일단 상승 나오고 지금 좀 눌려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뭐 저출산이나 유아 출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좀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돌아서 다시 반등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삼성출판사 관련해서 뭐 기존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부분은 맞습니다만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예전에 제가 삼성출판사를 경험했던 그 삼성출판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몸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상승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만큼 올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힘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들이 지분을 거의 다 책정을 한다면 10%가 넘어가는데 웬만한 이제 기관 물량만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안 좋은 종목이라서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지 못해서 상승을 못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일단 수급적인 그런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은 있겠으나 예전에 파급력이 굉장히 강했던 뭐 2만 원 구간부터 거의 3배가량 올라온 이 구간을 다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떤 종목이 물론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이지만 대장은 계속적으로 변화하잖아요. 한 첫 번째 종목이 계속적으로 대장을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저출산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종목들을 조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뭐 토박스 코리아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까지만 출산 관련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이러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생방으로 아까는 삼천포 잠깐 비트코인 이야기를 빠졌다가 제대로 들어오시더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키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관련된 자세한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좀 긴 관점에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보고 계시다면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게 됐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애청자분께서 철강은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매수하려고 총알 장전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철강도 정부 정책이 건설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네. 어떻게 같이 엮어보면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철강은 정부 정책 수혜를 직접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경기 민감주로서 움직인 부분이 좀 강하지 않았나요? 철강 어떻게 보시나요? 뭐 철강, 조선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가운 표정이 나왔네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기존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 사실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책정할 수 없어요. 조선업종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흠슬라 하면서 HMM 네.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기존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조선업 관련해서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등이지만 조선업 관련해서 1등이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추세를 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예전에 철강 하면은 떠올랐던 그런 기업들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이클이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10년 정도라고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지금 흑자를 굉장히 뭐 HMM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드리면 뭐 지금은 여기 5개년 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추정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한 10년 사이클을 한번 본다고 하면 예전에 한 10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흑자를 전환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재무제표만 보면 대박. 조선업은 부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매출들은 앞서 생긴 적자를 갚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개선이 될까? 유보율 자체가 거의 없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은 안 좋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옛날 주식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조선이나 뭐 중공업이나 건설 같은 것들은 예전에 8, 90년대에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주식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이나 다 이쪽으로 IT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이러한 것들 그 부자 대열이 바뀌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네.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IT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카카오 관련해서도 거의 뭐 30위권 밖에 있을 때도 분명히 상위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뭐 6위 정도 6, 7위 왔다 갔다 하죠. 10위권 안에 들고 왜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죠? 네, 강력하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제 그러셨죠? 네, 연초부터 그랬군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부터도 네.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뭐 너무 안 좋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같은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자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그러니까 언론에서 과부하 막 시키는 것만 좋은 것만 항상 상승이 나올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거 얘기해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뭐 조선업종 관련해서 기사 잘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개월 전인가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업 좋다, 철강 좋다라고 하다가 막상 이제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기저효과라는 건 작용해서 한동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주가는 선행 지표이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과부하가 됐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수익 나면 챙기시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는 거 아까 뭐 철강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뭐 금광철강이 그냥 눈에 띄어서 한번 차트를 보면은 네. 상승이 나오고 지금 자리에서 뭐 틀어서 올라갈 것처럼 사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구간은 이제 세력들이 일반적으로 물량을 덜어내는 자리예요. 덜어낸 자리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철강 관련주 이제 흐름 비슷할 텐데 어쨌든 강하게 이제 추세적으로 꺾어서 9,000원 자리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정고점을 좀 강하게 넘어주지 않으면 뭐 하락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좀 열어두시고 이제 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 그럼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는 건 철강이나 조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그냥 주도 섹터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은 딱 중간 기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뭐랄까요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주택 관련 얘기를 하고 부동산 관련주들이 이제 추세를 잡았는데 얘가 셀 것이냐 얘가 셀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로 돌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갔던 것들이 갈 것이냐. 사실 얘가 대장을 잡아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철강이나 조선 관련주는 이제 그만 보시고 이쪽으로 옮겨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나 뭐 기관 수급을 봤을 때는 자금이 조금씩 이제 정책 관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명확히 하시고 살짝 떠 있는 자리에서 항상 매수하실 때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저주저 말씀드렸는데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얼마 낼 수 있을까? 몇 프로를 낼 수 있을까를 보신다면 내가 철강을 굳이 사야 될까? 에 대해서 그 시야가 트이실 거거든요. 정책 관련주는 지금 다 바닥입니다. 웬만하면 다 바닥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리고 정책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300%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건 수치예요. 200~300%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 지금 내가 사서 200%~300%를 먹을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아닌 의구심이 드신다면 그냥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놀릴 틈이 없네요. 역시 오늘 또 상한가에 달성을 한 종목을 콕 집어내주신 우리 최고의 베스트 감정사 최충선 전문가님답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철강주에 대해서도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전까지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카카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좀 아까 언제 카카오 이야기를 해주셨죠? 라고 물었던 게 저랑 같이 방송을 할 때는 카카오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진 않죠. 귀에다가 이제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데 카카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네이버와의 주가가 또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종목으로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두 개가 꼽히고 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카카오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네. 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뭐 지금 매수를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매수를 해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 IT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IT 버블에 관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면 분할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기술적이 아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용어의 관점에서 액면 분할이 진행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 왜 얘는 상승을 하고 있을까? 액면 분할이 뭔지 모르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액면 분할이라는 걸 카카오를 샀던 사람들은 작년에 이제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뭐야? 올라가네? 뭐 좋은 건가? 이러고 이제 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낚시를 한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 삼성전자 액면 분할한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뭐 다른 작은 종목 보여드리면 믿지 않으시니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액면 분할하면은 주가가 완전히 바로 하락하느냐 그 부분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이게 자연스럽게 좀 상승을 하는데 이 액면 분할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상승을 하죠. 어쨌든 이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 과열돼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가 많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매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뭐 주가가 좀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고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뭐 결제나 최근에 그런 부분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오히려 결제나 작은 섹터로 먼저 가신 다음에 나중에 큰 섹터 대형주로 좀 옮겨가시면 어떨까라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면 분할 사실 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 액면 분할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네. 알기 어려워서 저희가 또 컨텐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죠? 기억나시죠, 전문가님? 납니다. 네.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했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암동 주린이 유튜브에 치시면 액면 분할에 대해서 우리 최쌈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시총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카카오 이야기가 또 나와서 말인데 카카오와 관련된 IPO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한 것도 하반기에 또 일정이 잡혀 있고 네. 이런 뭐랄까요 공모주를 또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영향과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앞으로 잘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무관님? 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가부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장외는 예전에는 사실 장외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뭐랄까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장되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사라고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상장만 하면 따상, 따따상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장만 하면 내가 2배를 벌 수 있는데 4배를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접근을 해버리니까 장외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가 왜 시총 1위까지도 저는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나 카카오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주사 개념으로 상장을 밑에가 시켜버리게 되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거든요. 그것도 다른 모멘텀이군요. 이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번외로 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클 것이고 네 카카오 아까 질문은 어떤 거 하셨죠? 네, 이야기를 좀 뱅크. 네, 카카오뱅크도 생각났습니다. 또 네. 또 아까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네. 생각하시고 끝인가요, 전문가님? 네. 어쨌든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지금 왜 카카오가 연달아서 다 상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네, 궁금해요. 그리고 의도가? SK도 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최근에 SK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여러 SK 것들 막 테크놀로지, IT까지도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증시가 굉장히 좋고 지수가 좋은데 상장을 막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할 수 없었을까? 왜 갑자기 몰아서 할까? 그러니까 쉽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탕하고 싶은 겁니다.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좀 안 거예요. 네. 이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카카오도 똑같아요. 돈 버는 방법을 안 겁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내가 이걸 파느니 상장시켜서 버는 돈이 더 크다. 뭐 빅히트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네. 최근에 좀 사명 변경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은행이라는 거는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큰가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은행이든 뭐 카드 결제든 지금 삼성카드나 삼성이 은행은 없지만 삼성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네, 내가 주주로서 저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너무 물론, 레드오션이란 말씀. 네, 너무 안정적으로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지 파급력 면에서는 조금은 없지 않을까? 네. 기존에 있던 은행들과 물론 조금은 다르겠죠. 대면 채널이 아닌 뭐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있지만 파급력이 그렇게 강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네. 장외시장 한번 보시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커요. 뭐 야놀자든 뭐 그런 것들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4조, 10조 막 이렇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일단은 그런 것들 상장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 최근에 이제 SK IT 정도의 좀 차트를 보시면 생각을 해보신다면 떠올려 보신다면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반기에도 잡혀있는 대여 IPO 대여들이 또 일정이 속속들이 잡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 전문가님이 카카오뱅크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베스트 감정사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